이번 시간에는 분석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에 비해서 함수가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을 좀 더 반복적으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분석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5.1절 분석함수입니다. 분석함수를 사용하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이라는 것은, 개발할 때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빨리 개발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겁니다. 빨리 개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QL 튜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석함수를 썼을 경우하고 분석함수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쿼리문을 해결했을 때하고 쿼리문의 성능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분석함수를 썼을 경우가 좀 더 빠르다는 것이죠.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좀 더 빨리 시스템으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쿼리문이 더 간단해지죠. 그러면은 코드를 읽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가독성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고 수정하기도 쉽다는 거고요, 또 이해하기도 쉽다는 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석 함수는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싱 분야에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곳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라는 것은 그 모아놓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모아넣어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거가 해당되는 거죠. 이런 분야의 분석 함수들이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분석함수 구문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에 비해서 좀 더 사용 방법이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석함수 구문을 화면에서 보여주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첫 번째, 분석함수가 하나 나오죠. 분석함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버라는 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오버 다음에는 한 쌍의 가로가 나오죠. 한 쌍의 가로가 나오고 그 안에는 파티션 바이라는 절, 그 다음에 오더 바이라는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윈도잉 함수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하게 함수를 사용하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인자가 들어가게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였는데요. 이제부터 함수가 꽤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이 구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 함수는 구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의 기능에 사용되는 거죠. 뭐냐면요, 오버절에서 사용하는 오더바이 기능. 오더바이는 셀렉트 문장에 조회된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분석함수 실행을 할 때 데이터들을 정렬을 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있고요. 오버절에 사용하는 파티션 바이 기능. 보통 셀렉트 문장에 그룹 바이 절이 있잖아요. 그룹 바이 절은 데이터를 그룹핑 하는데, 오버절의 파티션 바이는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이런 파티션 바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절에 사용하는 윈도잉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윈도잉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전체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생성하고 그걸 윈도우라고 하죠. 그 윈도우 내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걸 윈도잉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의 분석 함수들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다음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쿼리문을 작성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자, 이거는 분석 함수들 중에서 그나마 간단한 함수들이에요. 랭킹, 디스트리뷰션, 윈도우, 리포팅,
관련된 함수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랭크, 덴스 랭크, 로우 넘버, accumulate distribution, related report, percent rank, entile, 그리고 first value, last valu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설명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랭크라는 함수와 덴스 랭크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퍼센트 랭크라는 함수는 공통적으로 뒤에 랭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랭크는 말 그대로 순위를 찾는 거일 거예요. 근데 먼저 랭크 중에서 첫 번째 랭크는요, 해당 값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복 순위를 계산 안 하는 거고, 덴스 랭크는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복 순위를 계산 안 하는 거. 첫 번째 거는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계산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랭크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퍼센트 값을 제공하는 거고,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내는 함수들이에요. 로우 넘버는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의 행번호를 찾는 거고, accumulate distribution은 분산대 값을 제공하는 거, ratio to report는 컬럼의 값의 백분율을 소수점으로 제공하는 거,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entile은 전체 데이터를 n개로 나누는 거, false value는 현재 n까지 값 중에 가장 첫 번째 값, last value는 가장 마지막 번째 값 등을 출력하는 함수들입니다. 이 함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쿼리문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순위와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랭크가 들어가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순위와 관련된 건 두 가지예요. 랭크와 덴스 랭크. 이전 슬라이드에서 랭크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었죠. 퍼센트 랭크. 이거는 순위라고 보기에는 백분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최대값 2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레토트 리포트하고 아주 비슷한 함수고요. 단순하게 순위만 구하는 것은 랭크, 덴스 랭크가 있죠. 그 다음에 로우 넘버라는 것도 있는데요. 로우 넘버는 조회한 데이터들을 그냥 순서대로 번호를 먹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앞에서 의사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의사열 중에서 로우넘이란 의사열이 있죠. 그 로우넘이란 의사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로우 넘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랭크, 덴스 랭크는 순위를 결정하는데, 차이점이라면은 그냥 랭크는 중복 순위를 계산하는 거죠. 중복 순위를 계산한다는 것은 만약에 2등이 2명이면은 다음 순위는 3등이 없고 4등이 된다는 거고요. 덴스 랭크는 중복 순위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2등이 2명이더라도 다음 순위 3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래쪽에 쿼리문이 있고 그 실행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로우 넘버 실행한 결과는 열 별칭이 셀 언더바 넘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회한 데이터를 그대로 1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먹이는 거죠. 1, 2, 3, 4, 5, 6, 7, 8, 9. 데이터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회한 거에 대한 숫자를 먹이니까 그냥 다른 숫자를 갖는 거고요. 그냥 랭크는 첫 번째 거죠. 그냥 랭크는 셀 랭크라는 열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2위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3위가 없이 그 다음 등수는 4위가 되는 거고, 덴스 랭크는 셀 덴스 랭크라는 열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2위가 2명이더라도 그 다음 순위 3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실행시키시고요. 예, 저도 실행시켰죠. 오라클 접속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죠. 편의상 SQL 구문은 전부 다 소문자로 작성할게요. 셀렉트 employee id부터 합니다. 자, 사원 번호, 그 다음에 부서 번호, 급여를 출력하고 급여를 가지고 순위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랭크, 중복 순위를 계산해서 중복 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 순위를 만들지 않는 랭크고요. 다음에는 오버절이 있죠. 오버절에는 기억납니까? 요 전전 슬라이드에서 분석 함수는 오버절이 들어가는데 오버절 뒤에는 뭐뭐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SQL 디벨로퍼에서도 코드 어시스턴트 창이 떠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오더 바이가 들어가든가 파티션 바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코드 어시스턴트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순위를 구하는데 뭘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면요, 급여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예요.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오버 다음에 파티션 바이하고 오더 바이 중 당연히 오더 바이겠죠. 오더 바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정렬한다고 했어요? 급여를 가지고 정렬을 한다고 했죠. 근데 급여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죠. 큰 급여가 위에 나오도록. 그래서 DSC라고 하고요. 가로 닫아주고 여기 열 별칭은 셀 언더바 그냥 랭크라고 할까요? 셀 랭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 랭크도 보죠. 댄스 랭크도 오더 바이 셀러리 DSC 셀 댄스 랭크.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오버 가로 열면은 가로를 닫을지 오더를 집어넣을지 파티션을 집어넣을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뭘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잠깐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더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더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바이, 시블링스는 저 뒤에서 윈도잉과 관련된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선 오더 바이가 들어가는 거죠. 오더 바이 셀러리 DSC. 그리고 이거의 열 별칭은 셀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예전에 우리 로우넘이라는 의사열이 있었거든요. 로우넘도 출력을 해보죠. 자, 로우넘 from employees order by 열 별칭 중에서 셀 넘버라는 열 별칭 있죠. 이거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죠.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은 로우 넘버는 로우넘과 거의 비슷한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출력을 하면은 로우넘과 그 다음에 로우 넘버라는 분석 함수를 이용한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로우넘은 셀렉트한 결과에 번호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여기선 정렬과 무관하게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넘을 이용했을 때는 로우 넘버라는 분석 함수 이용해서 순서를 매기는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회한 결과를 가지고 로우넘 의사열로 차례대로 순서를 매기려면은 쿼리문 안에 또 쿼리문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건 저 뒤에서 배우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된 거에 번호를 순서대로 먹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였어요. 쿼리문이 작성되는 형식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앞에 분석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버절이 나오죠. 오버. 그리고 그 안에 여기서는 오더바이가 쓰였잖아요. 오더바이가 쓰였는데 오더바이 외에 파티션 바이 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더바이는 특정 열을 가지고 정렬을 하고 정렬을 한 것 가지고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 파티션 바이는 말 그대로 특정 열을 가지고 그룹핑하는 거죠. 나누어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위 구하기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SQL 구문이 갑자기 길어졌죠. 앞에서 SQL 구문들이 되게 간단했는데 이제 점점 예제 코드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도 예제 코드는 직접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보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상순위와 분포라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볼까요? Accumulate Distribution, 그 다음에 percent rank, 이게 있죠. 뭐 랭크가 들어갔다고 해서 순위를 구한다? 실제 순위가 1, 2, 3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퍼센트 랭크여서 비율을 구하는 거죠. 비율을. Accumulate Distribution과 퍼센트 랭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최대값 1을 기준으로 뭔가를 출력해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값이 1이 나오죠. 둘 다 1이 나오는데 차이점이라면은 처음 시작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값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퍼센트 랭크는 첫 번째 값이 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행부터는 공식이 행의 랭크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눈 거냐면요, 전체 로우의 개수에서 하나 뺀 것으로 나누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Accumulate Distribution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은 행의 수분의 1, 두 번째 행은 행의 수분의 2,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것이 Accumulate Distribution이고요. 퍼센트 랭크는 첫 번째 값이 뭐가 나와요? 0이라는 거죠. 0.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부터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지를 계산하긴 하는데 끝은 둘 다 1이죠. 100%에 해당되지만은 처음이 행의 수분의 1로 시작하냐 아니면은 0부터 시작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작성해 보죠. 여러분, 코드는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서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동영상 들으면서 직접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Accumulate Distribution, 그 다음 오버, 오더 바이, 셀러리, DSC. 급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산된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죠. 열별칙은 셀 CUME DIS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퍼센트 랭크도 출력하죠. 그다음에
실행시키죠. 이렇게. 보시면은 퍼센트 랭크는 시작값이 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0부터 시작하고 큐뮬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은 0이 아닌 값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상순위와 분포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죠. 자, 이번에는 ratio to report라는 함수입니다. ratio to report는 해당 컬럼 값의 백분율을 소수점으로 제공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직무 아이디가 IT 프로그인 사원들의 급여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알렉산더, 프로스, 데이비드, 발리, 다이아나 5명의 사원이 있는데 이 5명의 사원의 급여는 9,000, 6,000, 4,800, 4,800, 4,200인데요. 이 급여들이 이 전체 중에서 얼마나 해당되는지, 몇 퍼센트 해당되는지를 보자 이거죠. 알렉산더는요, IT 프로그 직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급여가 전체 31%가 되는 거죠. 30% 이상을 알렉산더가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열 값의 백분율을 제공하는 건데 이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이용하면요, 그룹 내에서 그 값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ratio to report 작성해 보죠. 편의상 그 소수점 이하가 너무 길게 나오니까 라운드란 함수로 반올림 좀 하죠. 자, 여기서는 ratio to report 안에 셀러리를 썼고요. 그래서 급여를 바로 100분율로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오버절에는 오더 바이도 안 넣고 파티션 바이도 안 넣었어요. 왜냐면은 정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특정 값으로 분할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면 외워전 조건에 직무 아이디가 IT 프로그인 사람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출력하죠. 열 별칭은 셀러리 레티오라고 하고요. 직무 아이디는 이렇게 IT 프로그라고 했습니다. 자, 좀 천천히 타이핑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타이핑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알렉산더는 부서 내에서 받는 급여가 전체 부서에서 받는 급여의 31%가 된다는 거죠. 많이 받네요. 자,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좀 길죠. 길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작성하면서 실행시켜 나갈게요. 이 그 분석 함수와 관련된 장은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 거를 좀 게을리 하면은 학습 속도가 좀 더디고 또 이해도 잘 안 돼요. 코드가 길더라도 직접 다 작성해서 실행시키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보죠. 앞에서 오토바이저를 넣는 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질문을 하기 전에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라운드, 레토트 리포트하고 셀러리를 안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오버에다가 오더 바이 셀러리 DSC 이런 식으로 accumulate distribution 뭐 first rank 그 다음에 랭크 댄스 랭크 이런 것처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제가 실행시켜 볼까요? 동작이 되는지.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나와요? 에러 발생하죠. 에러 원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invalid number of arguments라고 돼 있죠. 분석 함수들은 오버절 안에 뭔가를 이용해서 뭐 오더바이 한다든가 파티션 바이 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레티오 투 리포트처럼 함수가 어떤 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열 이름을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셀러리라고 정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함수의 인수를 갖잖아요. 그럼 여기 오더바이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요, 오더바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실행시켜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다 보면은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사용법을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함수처럼 코드를 작성했을 때 발생된 에러를 보고, 아, 이 함수는 함수가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구나. 아, 이 함수는 오버절 안에 가지면 안 되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교재에서 모든 함수들의 구문을 다 넣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고 에러 메시지를 보고, 아, 이 함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율 함수였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이번에는 엔타일이라는 분배 함수입니다. 분배 함수 엔타일이죠. 엔타일은 함수로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한 구간의 수를 지정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지정된 구간의 수만큼 나누어 주죠. 그런데 데이터는 항상 내가 나누고 싶은 개수를 딱 나눠 떨어지게끔 나누진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로우가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데이터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5개로 나누세요 라고 하면 하나당 2개씩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10개를 가졌는데 얘를 3개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개를 3으로 나눠서 딱 넣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 한 구간이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더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3개의 구간으로 나눠야 된다 라고 하면은 4개, 3개, 3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 쿼리몬의 경우에는요, 50번 부서의 사원들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간으로 나누는데 급여를 내림차순 한 다음에 10개로 나누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잘 보시면은 첫 번째 구간은 데이터가 5개죠. 두 번째 구간도 5개. 모두 다 5개가 될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직접 쿼리를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총 데이터는 45개예요. 45개인데 10개로 쪼개라고 했죠. 딱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건 위에부터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5개를 10개로 나누면은 일단 4개씩 다 갖게 되고 5개가 남잖아요. 5개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 5개, 그 다음 두 번째 그룹도 5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룹까지 5개를 갖고요. 여섯 번째 그룹부터는 4개씩 갖는 거. 자, 이겁니다. 분배함수였어요. n타일.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n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 했었던 거, 분석함수 하고 있죠. 분석함수 했었던 거, 뭐뭐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일단은 분석함수는요, 구문이 어떻게 돼요? 분석함수 나오고, 물론 함수는 이렇게 중괄호, 아니, 함수는 이렇게 소괄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버절이 나오죠. 오버절 뒤에 지금까지는 파티션 바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뭐였죠? 오더바이였죠. 오더바이. 그 다음에 열 이름. 뭐 DSC는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DSC를 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석함수. 분석함수 뭐뭐뭐 썼어요? 랭크, 댄스 랭크, 그 다음에 로우 넘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accumulate distribution, 그 다음에 퍼센트 랭크.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퍼센트 랭크는 0부터 첫 번째 열이 0. 그 다음에 accumulate distance는 첫 번째 열이 n으로 나눈 값부터 시작한다는 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ratio to report, ratio to report, 그 다음에 n타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타이핑 다 못하신 분 있을까봐 잠깐 정리했어요. 꼭 예제는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레그와 리드. 레그와 리드죠. 이거는 레그와 리드는 윈도우에 둘 다 윈도우에 이전 n번째 행어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 n번째 행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윈도우라는 것은 조회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조회하는 영역. 레그하고 리그는 첫 번째 인수로 열 이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수 몇 번째 행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가, 몇 번째 전의 행, 몇 번째 이후의 행을 가지고 올 건가 라는 숫자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번 인수에 해당하는 init value라는 것은요, 만약에 못 가지고 오면은 어떤 값을 반환할 건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그 셀러리 0 하잖아요. 그럼 현재 행 이전 두 번째 행의 값을 가지고 오고, 만약에 현재 행 이전 두 번째 행의 값이 없으면 0을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현재 행 이전 두 번째 행의 값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없냐면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전 행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첫 번째 행은 이전 행이 없으니까 이전 두 번째 행도 없게 되는 것이죠. 리드는 이후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리드 하이어 데이트 1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 하이어 데이트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만약에 리드 하이어 데이트 1 0 하면요, 그 다음 입사일 값을 가지고 오는데 없으면 0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 쿼리문은 사원 번호와 그 다음에 급여를 가지고 오는데 1,0이라고 했죠. 이 전 급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급여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잖아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현재 급여보다 바로 이전 급여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열은 그냥 급여를 그대로 출력하고요. 리드는 급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현재 급여보다 바로 그 다음 급여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0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출력 결과로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일단은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했어요.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132번 사원이고 급여가 2,100원이죠. 편의상 단위는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0. 왜냐면 레그에 1,0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아래쪽에 행 값이에요. 2,200원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2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하이어 셀이 2,200이라고 뜨는 것이죠. 자, 자, 만약에 132번 사원이 급여가 2,100원이었다면은 이전 2,100원보다 적게 받는 급여액은 없으니까 0이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 급여액은 2,200원이 오른쪽에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전 데이터와 이후의 데이터를 한 개 행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리그와 레그와 리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쿼리 작성했죠.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데이터는 총 107개의 행이고 맨 마지막 데이터 경우에는 그 다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0이 출력되도록 해놨죠. 만약에 0 이 자리에다가 열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샐러리라고 출력하면은 제일 마지막 행은 그 값이 출력이 되죠. 그죠? 그 현재 행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자, 레그 리드입니다. 이전 n번째 레그였고요. 이후 n번째 리드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애그리게이션인데요. 이 쿼리 구문은 꽤 쓸만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먼저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런 구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select department ID 그 다음에 first name from employees 그 다음에 group by department ID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은 에러 발생하죠. 왜 에러 발생할까요? 일단 실행시켜보죠. 진짜로 에러가 발생하는지. 정말 에러가 발생하죠. 여기 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not group by expression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룹 바이 할 때
그룹 바의 절에 없는 열 이름은 그냥 올 수 없다. 그냥 올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있으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룹 바의 절에 없는 열 이름은 그룹 함수와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쿼리문을 실행시키려면은 이렇게는 가능해요. select department id first name from employees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뭐 그룹 함수 중에서 count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count first name 이거는 가능해요. 부서별로 first name의 수를 세라. 부서별 사원의 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는데, 지금 이쪽 쿼리문은 뭐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이름을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부서 하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리스트 애그리게이션입니다. 이 쿼리문은요 뭐냐면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이름을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사원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실제 출력 결과는 보면요, 이렇게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들이 출력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여러 개 출력하려면은 그 데이터들의 구분자가 필요하죠. 여기서 구분자를 콤마를 넣었어요. 자, 리스트 애그리게이션은요, 첫 번째 인수로 열 이름이나 아니면 표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는요, 구분자, 데이터를 이어서 출력해 줄 구분자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in 그룹이라는 절의 들어가는 겁니다. within 그룹, 그 그룹 안에서 리스트로 집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절이 들어갈 수 있죠. 정렬해 주세요 뭐로. 요 쿼리문을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first name을 콤마로 이어주세요 이거예요. 어떤 그룹 안에서요? 오더 바이 하이어 데이트, 입사일로 정렬한 그룹 안에서. 그러면 부서별로 사원의 이름을 출력하는데 입사일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입사한지 오래된 사원부터 순서대로 출력하는데 콤마로 이어서 출력해주세요 이 말이죠. 이거를 s names라는 열 별칭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부서 아이디로 그룹핑 지어서요 이렇죠.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서별로 이름들이 출력이 되죠. 부서별로 이름들이 출력이 되는데 이름의 구분자는 뭐예요? 콤마. 근데 이 이름은요 어떤 순서대로 출력이 돼요? 그렇죠. 예, 입사일의 오름차순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30번 부서는 댄 알렉산더 시갈 이렇게 되는데요. 댄이 가장 먼저 입사했죠. 카렌이 가장 마지막에 입사했고, 이런 겁니다. 리스트 애그리게이션 였죠. 자, 분석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분석함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죠. 자, 뭐뭐 배웠었죠? 랭크, 덴스 랭크, 로우 넘버, 큐뮬레이트 디스트리뷰션, 퍼센트 랭크, 레이트 디리퓨트, 엔타일,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예. 레그, 리드. 레그는 이전 몇 개 행, 몇 번째 행, 리드는 이후에 몇 번째 행, 그 다음에 리스트 애그리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 했었습니다. 분석함수였어요.